네, 들으셨듯이 소진 정부는 비대 사태를 대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과의사 정근입니다. 눈에 생기는 불편한 다래끼처럼 우리나라 의료계의 불편한 문제를 쏙 시원하게 짜보는 시간, 다래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확산된 것이 바로 언택트, 비대면인데요. 지금 우리 의료계에서도 이 비대면 진료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이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 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이 문제며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임종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종수입니다. 의료계를 대표해서 내과 전문의 유홍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홍입니다. 예, 우선 비대면 진료, 생소한 단어이죠. 전에는 원격 의료라고 또 표시를 했는데 다양한 말이 쓰이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 네. 그리고 원격 의료 같은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국어적으로 해석하자면은 비대면 진료라는 게 좀 더 포괄적인 의미고, 이제 가까이 한 공간에 있어도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하는 진료도 이제 비대면 진료 일종이고, 비대면 진료가 원격 의료가 비대면 진료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원격 의료라 하면은 네. 본래 다니는 병원에서 6개월 안에 그 진료를 받은 분에 한해서 약을 처방받고 할 때는 그 병원에 한해서 예, 원격 의료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비대면 진료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언제부터 바뀌었죠, 이게? 전면적으로 허용된 거는 올해 2월 23일로 알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비대면 진료는 조금씩 허용이 됐는데, 새로 최근에 이제 전공의 집단 사직 파동 이어지면서 2월 23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초진까지 허용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과 병원도 허용이 되었고. 네,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4월 3일부터는 또 보건소와 보건지수가 모두 허용이 되었는데 그 어떤 의미를 가지죠? 아무래도 보건지소가 4월 3일부터 허용된 부분은 아무리 인프라가 부족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의료 수요가 필요한 분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즉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의료 수요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원격 의료를 활용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아마 그래서 보건소라는 것은 거의 뭐 일종의 그런 생보호 대상자들의 플랫폼 기능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행기관으로 보면은 뭐 맞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대행기관 역할을 네네. 보건소, 나이 드신 분들이 원격 의료라든지 네.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다뤄야 되는데 못 다루니까 그 역할을 대신할 맞습니다. 수 있는 기능이 보건소와 그래서 보건소가 이제 역학조사라든지 이제 앞으로 감염병이 무슨 감염병이 나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기능에 오히려 게을리할 수 있는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실 비대면 진료를 산정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든지 또 직장에 바빠서 못 다니는 분이라든지 해외에 가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옛날부터 또 원하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불편한 사람들한테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의료계에서는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비대면 진료를 의사 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 사고의 위험성 때문인데요. 비대면 진료는 특성상 환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의료 사고가 날 경우 이 책임을 전부 의사에게 전적으로 지우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무과실 의료사고가 존재하는데, 대면 진료와 했을 때의 그 책임 소재를
비대면 진료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의사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제화해서 법제를 정비하고 나서 의사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처방을 해서 약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사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처방 문제로 지금 다 책임을 돌린다면 결국은 의사가 모든 책임, 보상, 배상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의사가 환자와 얼굴 다 보고 그냥 대면 진료를 해서 그다음 촉진이나 그런 여러 진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약만 처방한다면 의사가 거의 실의 수준에 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의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의대를 다니면서 배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환자에 대한 이 이학적 검사,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문진 이러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의 그 상황에서는 가능한 것은 시청각으로 보는 시진하고 문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촉진, 타진 그리고 청진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환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송을 통해서 받게 되는 심전도, 심장 초음파 이러한 자료 그들도 미비한 경우도 많고 각종 검사 자료도 즉각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또 플랫폼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사한테 상당한 불리한 조건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면은 대부분 의원급들은 허용이 되고 병원급에서는 국가에서는 허용을 했는데 임시적으로 플랫폼 업체에서 병원급에는 아직까지 오픈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의원급에서도 본인이 다니는 병원이 아니라 저 서울에 집은 있고 그 일요일 날 밤에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호남이나 경북 어디 곳곳이나 거기서 처방을 받아서 집 옆에 약을 받아온다면은 그러면은 그 의사의 책임이 과연 책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사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의료의 주체는 의사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문진을 하거나 환자에 대한 첫 진단을 한 의사가 나중에 따라온 그 의료진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의료도 어떻게 보면은 생활이고 비즈니스 면에서도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의사들이 클리닉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데 또 일부 의사들은 참여를 해서 환자의 상태를 잘 모르고 환자가 원하는 약을 처방해달라 했을 때 처방을 해주었는데 그 사이에 몸이 많이 나빠졌는데 네.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약을 바꿔야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약을 못 바꿀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의사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했을 때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면은 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습득 없이 3초 동안에 그냥 진료 처방전을 발급하는 처방전 발급기 정도 수준으로서 일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면은 나중에 심각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시범 사업에서는 초진을 한 경우에 한해서 6개월 이내에 재진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의료 문제 때문에 갑자기 그냥 전국적으로 오픈돼 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충분히 이제 의사단체나 약사단체 관련 주장들 충분히 이제 이런 타당성이 많은데 금방 좀 전에 이제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부족해서 그 책임 소재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다만 그 진료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은 일단 생소한 이 비대면 진료 이런 걸 전면 확대를 해놨지만은 제가 일단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그게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러니까 의료기관 이용이 좀 원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3일부터 전국 보건소가 모두 이제 이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의 충분히 이제 플랫폼 기능이 가능한 보건소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한 분들은 설사 그 제도를 정착을 시킨다 하더라도 선뜻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아까 그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 문진만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이렇게 시진만으로 이렇게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검사 결과 없이 그런 나중에 그 잘못된 뭐 의료 민원에 대해서 몽땅 다 진료하는 의사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가 수술 받을 때 수술 동의서를 쓰듯이 내가 이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다. 그게 아무리 뭐 재진이든 초진이든 상관없이 이 특정 정도 이렇게 뭐 뚜렷하게 의사의 과오가 없는 한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하는 거는 이제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사회적 합의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사실은 원격 의료라는 것은 본래 진료를 받았던 의사에게 네. 다시 재진을 받아서 약을 처방받아야 될 그럴 때 필요한데 맞습니다. 주치의 지금 그냥 개념이죠. 초진에서 완전히 그냥 예.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런 데서 원격으로 예. 비대면을 통해서 네. 그 환자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예. 처방을 내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는가. 저 같으면은 그렇게 진료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 주치의한테 설사 제가 이제 뭐 제 주치의가 호흡기 내과다. 그래 하더라도 뭐 소화기 내과에 문제가 있어도 호흡기 내과 대부분의 그 평균적인 이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거기 소양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능력들이 되어 있으니까 주치의하고 물어봐가지고 가능한 일이지. 그 초진을 해가지고 전혀 뜻밖의 의사한테 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자기 몸을 맡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 그게. 그런데 이제 이런 오픈되어 버리고 네. 플랫폼 회사라고 이제 네. 네. 연결하는 회사들은 네. 또 환자를 받기 위해서 또 홍보를 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그게 좀, 예, 사회자님 말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면 진료에서는 전혀 이제 이렇게 곽경을 받지 못할 의사가 환자 수용하는 모든 걸 잘 들어준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볼때같이 모여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특정 민간인이 주도하는 플랫폼사하고 짜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진짜 거기에 대한 거는 정말 제도가 충분히 검토돼 가지고 보완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양심적인 의사라면 이렇게 정확하게 해줄 수 있지만 또 일부 또 경험이 없는 의사들은 네. 그 판단을 잘못 내렸을 때 그 의료 사고의 책임성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비대면 진료를 예. 시행할 때 주로 많이 그 사용되는 약들이 사후 피임약, 그 다음에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그러한 약제들을 처방을 많이 하고 발모 촉진제 그러한 약들이 많이 이용되고 실제로는 이런 중요한 약들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비대면을 봤을 때 한 의사가 처방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환자를 상담을 하고 처방을 제대로 하는지 안 그러면 그냥 처방전 발급기 모양 3초 정도 텀을 두고 그냥 이 처방전을 발급을 하는지 이런 것은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는 원격으로 비대면 진료를 연결하는 그 회사가 환자와 연결시켜서 또 그 소속된 의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그죠? 그분들은 24시간 토요일 일요일도 관계없이 수익을 위해서 또 진료를 원격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또 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맞습니다.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대면 진료는 확실히 그 의사들이 대면 진료를 했을 때와 비대면 진료를 했을 때 상당한 깝깝함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 제도화를 통해서 그 의사가 비대면 진료 했을 때 그 책임 규모를 감안을 해서 그거를 그 사회단체 그리고 의사단체들이 적절한 합의하에 그 의사의 책임 소재를 어느 정도 규명해서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사실은 그 바이탈을 체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촉진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봐야 되고 또 검사를 랩을 통해서 봐야 약물의 되고 부작용도 있을 수가 그렇죠. 있고. 그런 걸 모든 걸 검토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데 정확한 진단이 내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약 처방하는 처방 기계로 전락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네. 심각한 국민 건강에 문제가 생긴 문제예요. 질적 의료계의 질적 저하도 있을 수가 있고 국민의 건강도 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은
또 처방이 안 되는 약이 있죠. 신경정신과 계통에 그렇죠. 통용되는 그 약들이 있죠. 또 마약이라든지 네. 오남용 우려 되는 사후 피임약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는 다 된다는 거는 많은 약들이 다 됐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 제한은 모든 의사들한테 다 오픈되어 있다 그거죠. 제가 좀 전에 유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그 비대면 진료의 그런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더 그런 상황이 더 많은데요. 네. 사실은 그 의사들이 환자 뭐 배울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뭐 촉진도 하고 시진도 하고 뭐 후진까지 냄새까지 맡아가지고 예,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특이한 질병에는 특정한 냄새가 난다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 이렇게 한 2, 3m 이렇게 쭉 떨어져 가지고 만지기는커녕 그 마스크까지 끼고 이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아무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임상 검사라든지 화상 검사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이제 검사 결과를 대면으로는 같은 공간 내에서 금방 이제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진료를 내려줄 수 있다는 이제 진단을 내려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네. 물론 이제 또 이 비대면 진료를 통했을 때도 그 이제 검사가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진주시 보건소에 환자하고 연결이 됐다. 특정 부산의 A 뭐 병원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임상 검사를 의뢰를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진주 의료기관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치를 낸 걸 얼마나 신뢰하느냐. 아, 네. 그거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나중에 진료민원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 가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까 그 코로나 유행하던 시기에 팬데믹 시기에 예. 그때는 PCR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된 사람들 예.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정상 예측이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초진 환자도 그 비대면으로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서 그 민원이 몰리고 있는 것이 주로 수술을 담당하는 대형병원에서 지금 민원이 몰리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이 지금 현재 1차, 2차 병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공의 파업 때문에 현재 대학병원에서 3차 병원 이런 데서는 그 병상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줄어든 병상수에 그 수용된 환자를 보다 보니까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로 들어오는 응급 환자를 못 받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종종 TV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런 앰뷸런스 타고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다니다가 안 좋은 소식도 나오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비대면 진료는 실제로 1차, 2차 병원에만 이렇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3차 병원에 지금 현재 민원이 몰리고 있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 그 문제는 75%는 수술과 관련된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술을 원격 수술한다는 게 좀 어렵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ICT 세계 최대 강국인데 맞습니다. 무조건 의료계에서 원격 진료 도입을 반대만 하시지 말고 네. 모든 걸 다 열어놔 버려야 필요하면은 기술을 개발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런 원격 수술도 저는 대한민국 그 ICT 기술이면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예. 어떻게 보면은 오픈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네. 이래 또 사망하는 본인은 100% 본인이 사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후유증이라든지 그 본인으로서는 필요 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원격으로 통해서 사망을 해버렸을 예. 때 본인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그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와 좀 더 면밀하게 의논을 맞습니다. 하셔야 되고 의료의 전문가가 의사들인데 네. 의사들이 막그리 챙기기는 그런 관점에서 아, 그건 아닙니다, 절대. 저는 동의할 수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을 사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에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못 가니까 빨리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동네 병원에서 약을 받아라는 또 좋은 선의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죠? 네. 그 선의의 뜻을 통해서
약화 사고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래. 그다음에 검사도 하지 않고 약을 받아갔을 때 그 사회 또 나빠졌는데 약을 바꿔야 될 시기를 놓친다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보면은 진로는 원격 의료를 통해서 전국 어디든지 지금 보게끔 돼 있는데 보건소까지 또 허용이 되어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약은 집 가까운 약국에 가서 약을 가지고 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격 의료 진료, 비대면 진료를 해서 병원에서 의사 진찰,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본인이 모바일 폰으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모바일 폰을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약국에다가 모바일 폰을 통해서 처방전을 이렇게 보내면은 약국에서 약을 준비했을 때 이 환자분이 약국으로 약을 가지러 가는 이런 케이스가 스탠다드한 표준적인 방법이고요. 그렇죠. 그 환자가 의사 처방을 원격으로 받고, 네, 맞습니다. 그 원격 처방을 받은 약국에 보내면은 네. 약국에서 약은 직접 수령하러 가야 되는 거죠. 네. 그 예또 규칙이 있죠. 예외 있습니다. 그 상간백지, 도서백지, 격리, 교보지에 있는 데서는 배송까지 하는 거. 배송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제도로 봐서는 또 좋은데 의료라는 특수성을 보았을 때 그건 의료의 특수한 합병적 문제, 발생해서는 안 되는 후유증 문제들. 의료 사고라는 게 뭡니까?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의료 사고라는 게 자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대부분이거든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렇죠. 비대면 진료 전면 제도화가 현재 22대 그 국회의원 중앙선거의 전면 쟁점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면은 약국에서 약을 탈 수 있게 그걸 전면 제도화하는 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를 현재 제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하려면은 첫째 재진 환자, 그 다음에 단골이면서 재진이고 의원급에 한해서 허용을 해주고 비대면만 진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은 전면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 영리화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업체, 그 비대면 진료에 관한 플랫폼을 다루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플랫폼을 정부에서 하면 좀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관리 공단처럼 어떻습니까? 저도 플랫폼 기업이 아마 수익을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가장 저는 핵심이 우리나라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게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하고 있고 지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는 어마무시한 임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빨리 빅데이터 치료해가지고 AI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그래 하면은 간단한 문진 혹은 저희가 스마트 웨어러블 지금 네. 스마트 워치라든지 네네. 스마트 밴드 이런 걸로 가지고 간단하게 혈압이나 맥박이나 이런 거 다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양한 임상을 가지고 빅데이터 해놓은 걸로 가지고 간단한 몇 마디 이렇게 문진만으로도 거의 오진율이 대면 진료 못지않게 오진율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는 정부 주도적으로 구축해가 공공기관에서 하고 그리고 약 배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데서 해가지고 그러면 그 기업이 엄청나게 돈을 벌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의료기관하고 약국 이런 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감시, 감독,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의료의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환자의 생명에 관련 지대한 문제 이 문제를 민간에게 물론 맡겨도 잘 하겠지만은 민간에 맡기기 이전에 국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거쳐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정말 있다고 보는데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고맙고요. 이제는 비대면 진료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속에 어떻게 하면 잘 하여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 환자들에게 가장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정부와 의료계와 그리고 약업계와 그리고 시민단체 같이 공동 협력 방안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답, 솔로몬의 답이 오기를 찾기를 정말 바라면서 네. 여러 개의 불편한 진실 내뱉기 시간인데요. 비대면진로 문제를 한번 열어보았습니다만 더 많은 토론과 논의와 좋은 정책안들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의 질 향상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한 번 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임종수 대표님과 유홍 박사님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